오늘 선택한 책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저자는 찰스 헤넬이고요. 출판사는 산테입니다. 옴기니는 김우열인데 먼저 옴기니의 말로 서문을 대신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집어들었는지. 당신은 원한다. 바란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찾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이리로 이끌고 온 것이다. 여기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다. 몇몇 기업가들에게 서신 강의 형태로 전달한 책이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체험하더니 책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다 몇 년 뒤에 저자가 생각을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을 공개했다. 그리고 곧 당시로서는 상당한 부수가 팔려 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책이 사라졌다. 어떤 세력이 대중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버렸던 것이다. 그러고는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책은 감춰졌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달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도 이 책을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자 저작권 문제가 풀리면서 이 책은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당신 손에 있다. 처음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벌써 몇 년 전이었다. 이 책을 읽고 들떴던 나는 곧 출판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거의 실현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되었다. 뭔가가 가로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해를 넘긴 뒤에 다시 우연한 경로를 거쳐 내 손에 들어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기라도 하듯 그렇게 내게 다시 온 책이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보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운동을 해도 성공하고 매체에도 오르내리고 많은 걸 성취했다.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이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얘 친구 중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한다.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연애를 해도 실패하고 심지어 도둑질도 실패한다.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대답은 들어보나 마나겠다.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모든 일에서 실패한 이유는 뭘까? 성공. 짧지만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강력한 단어. 이 단어를 현실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뛰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언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려고 노력한다. 물론 성공은 반드시 사회적인 성공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해낸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곧 성공을 뜻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출중한 기술이 곧 성공을 뜻하듯 누구나 각자 바라는 바에 따라 성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많은 시기는 없었다. 어떤 나라와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뭘까? 왜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물론 사람마다 운명이 있다. 그리고 운명은 분명히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모른다. 그러므로 운명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 운명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운명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어째서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성공하는데 똑똑한 친구는 실패하는 걸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습관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지능이 부족했지만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렇기에 자기도 모르는 새 모든 일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로 영재는 똑똑했지만 실패로 이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한다. 언제나 문제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다. 얼굴이 못생긴 두 여자가 있다. 누가 보기에도 예쁘고 멋진 외모는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정말 짜증나. 이런 얼굴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못생긴 부모를 만난 탓이야 하고 생각한다. 또 한 사람은 비슷하게 못생겼지만 거울을 보면서 넌 예뻐, 넌 멋져, 그리고 넌 행복해질 거고 성공할 거야 하고 자기 암시를 걸듯 말한다.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자는 점점 더 못생겨지고 자신감을 잃고 불행해진다. 후자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멋있어지고 그에 따라 외모도 나아진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지는 않아도 인상도 좋고 멋져 보인다. 또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공하게 된다. 출발할 당시의 두 사람의 외부 조건은 같았다. 그러나 내부 조건은 달랐다. 그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났다. 위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생각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생각은 외부 사건을 보고 일으키는 반응일 뿐이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거울을 봤더니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반사작용이 아니라 자발적인 과정이다. 거울을 보고 못생겼다는 생각을 반사적으로 한 뒤에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도 넌 예뻐질 거야. 예뻐질 수 있어. 반드시 멋있어질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습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당신이 배울 내용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법도 제시한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별달리 노력하지도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은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시된 훈련법을 꾸준히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훈련법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노동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내심은 필요하다. 이 책이 완벽한 책은 물론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책이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하는 힘과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다. 이것은 내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해 보고 내린 결론이다. 뭔가 바꾸고 싶은가?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정확히 뭘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이 책에 제시된 마스터키 시스템을 연구하자. 차근차근히 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깨우쳐 나가자. 그리고 각 장의 끝에 기록된 연습을 실제로 따라하자. 그러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생각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점차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자신의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즐겁지 않은가? 가슴 뛰지 않은가? 이제 책장을 넘겨 이 안에 담긴 모든 철학과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터득할 일만 남았다. 잠깐 이 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해 둔다. 첫 번째,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는 낱말 가운데 우주의 마음이 있다.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격화된 존재를 나타내는 낱말과 사실상 동의어이다. 다만 읽어 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저자는 이를 인격화된 존재로 보지 않고 모든 존재의 마음이 합해진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특성이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유사하다. 저자는 이것이 전지전능하고 창조력이 있으며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본다. 책에서 이 존재는 우주의 마음, 무한한 공급원,
영원한 마음 둔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어 등장한다. 이런 낱말들이 나타날 때 모두 같은 의미임을 염두에 두자. 두 번째, 마음, 마인드와 영혼, soul은 여기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심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도 동의어이다. 또 정신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셋, 이 책에 나오는 창조적이라는 단어는 창조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창조하는을 뜻한다. 넷, 내부와 외부가 자주 등장하는데 내부는 인간의 내면, 곧 정신, 마음, 영혼을 뜻하고 외부는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 세계, 우주 등을 뜻한다. 다섯 번째, 조건. 조건이라는 말은 신체 조건과 같이 사람의 외적, 내적 상황이나 여건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 여섯 번째, 나타나다, 형상화되다, 표현되다, 드러나다, 외형화되다, 실현되다, 현실이 되다 등의 표현도 자주 보이는데 이것들 역시 모두 같은 의미이다. 외적인 모습, 형상을 갖고 외부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일곱 번째, 유한함은 인간의 모든 것을, 무한함은 신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주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는 유한함을 인간을, 무한함은 우주의 마음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점을 마음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차분하게 읽어나가기를 권한다. 저자는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처음 어떤 지식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뇌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 언급함으로써 차츰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안배했다. 처음 읽으면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좀 더 고찰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습 과제들을 수행한다면 차츰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또 저자도 강조하고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이 책은 읽는 데 그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은 철저히 실질적인 책이다. 따라서 지식을 쌓을 목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내용을 습득하고 각 장에 나오는 연습을 철저히 터득할 필요가 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출발하자. 책 읽기 전에 준비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만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과 아무튼 이 책의 구성은 다른 책과는 달라요. 먼저 이 책은 모두 24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챕터마다 첫 번째 7일, 두 번째 7일 이런 식으로 7일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책의 내용을 읽고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네요. 본문 내용을 다 읽고 나서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과 대답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술술 나올 때까지 완전히 숙지하고 넘어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좀 구조가 특이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챕터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